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고? 마트 사장 박준호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오늘도 우유 30팩을 쓸어 담고 있는 70세 할머니 김말순이 서 있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의 우유만 사가는 할머니. 처음엔 대가족이 있나 보다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우유 장사라도 하나? 아니면 뭔가 수상한 일이라도? 결국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트 앞에 멈춰 선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과연 말순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우유만 사러 왔네. 마트 직원 김영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7시 문을 연 지 30분도 안 돼서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였죠.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는 할머니의 손에는 언제나 큼지막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영 달갑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확히 우유 30팩을 사갔습니다. 다른 건 일절 사지 않고 오직 우유만요. 할머니, 오늘도 우유 30개죠? 영미가 기계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수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 혼자 사는데 우유를 왜 그렇게 많이 사지? 설마 장사라도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팔려고? 말수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다 들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계산을 마친 말순이 무거운 우유 봉투 2개를 들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한 봉투가 찢어지면서 우유 한 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우유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죄송해요. 말순이 급히 허리를 굽히려 했지만 그 순간 찢어진 봉투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유와 함께 작은 쪽지들이 바닥에 흩어진 거예요. 직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쪽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순이 재빨리 주워 담아버려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순이 서둘러 말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말순 할머니가 우유에 뭔가 숨기고 있대. 쪽지가 들어있었다는데 설마 불법적인 일이라도?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할머니에 대한 호기심이 불안으로, 불안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손에서 우유 봉투 하나가 터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보인 건 작은 쪽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우유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에는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마트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가운데 말순 할머니는 급하게 몸을 숙여 쪽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계산대 직원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건 그냥. 말수는 말을 더듬으며 쪽지들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트 사장 박준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준호는 지난 며칠간의 녹화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화면 속 말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우유를 사갔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할머니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산할 때도 왠지 불안해 보였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준호는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를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거죠. 말순이 마트를 나서자마자 준비해둔 차를 타고 멀찌감치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우유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뭔가 있어.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오래된 상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적당한 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말순에게서 우유 상자들을 받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던 트럭에 차곡차곡 실어 넣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유통이잖아. 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는 모든 우유를 트럭에 실은 후 말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서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다. 이게 바로 증거야.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젊은 남자가 준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남자는 재빨리 트럭에 올라타더니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준호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는데 할머니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슬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봤으니까요. 그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불법 유통업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경찰관 이소연이 들어서며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이소연 경사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경찰 일을 해온 그녀의 눈에는 현장을 한눈에 파악하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갔습니다. 경사님, 제가 신고한 박준호입니다. 저기 저 할머니가 불법으로 우유를 유통하고 있어요. 소연은 떨고 있는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70세의 할머니가 과연 불법 유통업자일까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연이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김말순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사님, 저 할머니 완전히 범죄자예요. 매일 우유 30팩씩 사서
젊은 남자한테 넘겨주고 돈 받았다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말순 할머니 사건이라 모두들 관심을 보였거든요. 정말요? 말순 할머니가? 믿을 수 없네. 그래서 매일 우유를 그렇게 많이 사갔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사님, 증거도 있어요. 사진으로 찍었다고요. 저 할머니가 젊은 남자한테 우유 넘겨주는 거. 잠깐요. 소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유통업체와 연결된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매일 우유 30팩씩 사서 어디다 쓰는데요? 준호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구경꾼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할머니. 우리도 궁금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우유를 왜 그렇게 많이? 정말 수상했어요, 처음부터.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대답을 못 하시네요. 준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 개입했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께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죠.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준호가 다시 다가왔어요. 그럼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셔야 할 텐데요. 그때 한 동네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우리도 다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할머니. 숨길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말순의 어깨가 점점 더 처져갔습니다. 평생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자신이 이런 의심을 받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속 모르쇠로 버티실 거면 정말 경찰서 가서 정식 조사받으셔야 해요. 불법 유통은 중범죄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연 경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준호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 순간 경찰관 이소연이 들어서며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말순 할머니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소연 경사는 조사 수첩을 펼치고 말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일 우유 30팩을 사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말순은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소연이 좀 더 단호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협조해 주세요. 신고자 말로는 젊은 남성에게 우유를 넘겨주고 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건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경사님, 제가 직접 봤어요. 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트럭에 온 남자한테 우유를 넘겨주고 돈 봉투를 받았다고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모두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준호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을 목격하신 건가요? 할머니가 상가 건물 뒤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에게 우유 상자들을 건네줬어요. 그 남자는 트럭에 우유를 실었고 할머니한테 봉투를 줬죠. 분명 돈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준호의 증언에 소연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시네요. 준호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정말 떳떳하시다면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소연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큰 가족을 위해 우유를 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살아요. 말순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우유 30팩을 매일 사서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말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가방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말수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 손수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 수첩은 뭐예요? 소연이 물어봤어요. 그냥 일기장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이라고요? 혹시 거래 내역을 적은 건 아니에요? 소연이 수첩을 펼쳐보려 했지만 말순이 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보시면 안 돼요. 할머니,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불법 유통업자였나 봐. 그래서 그렇게 수상했구나. 평생 조용히 살던 분이 이런 일을 하다니.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모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경사님,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구속영장 신청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순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소연은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태도로 봐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0세 할머니가 정말 불법 유통업자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건가요? 말수는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준호의 승리감은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소연의 눈에 가방 구석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말순 할머니의 가방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종이가 아니라 작은 수첩의 한 페이지가 찢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준호가 목을 쭉 빼고 보려 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데요? 혹시 거래네요? 소연은 준호를 제지하고 종이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오늘도 아이들 우유 챙겼다. 민수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영양 보충 잘 해줘야겠다. 소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일기였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불법 유통이잖아요. 소연은 준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왜요? 저는 신고자인데. 준호가 불만을 표했지만 소연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조사실을 나가야 했어요. 문이 닫히자 조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의자를 말순 가까이 당겨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누구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돌봐주지 못하는. 소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릴까봐.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 소연은 가방에서 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봐도 될까요? 조사를 위해서요. 말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이 수첩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월 1일 마이너스 오늘부터 아이들 우유 챙기기 시작했다. 7명이나 되니 30팩은 있어야 할 것 같다. 2월 3일 마이너스 은수가 우유를 너무 좋아한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다. 2월 10일 마이너스 할아버지들도 우유를 드시니 좋아 보이신다. 칼슘 보충이 되실 것 같다. 2월 15일 마이너스 마트 직원들이 이상하게 본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소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4월, 5월. 매일매일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5월 20일 마이너스 민수가 키가 많이 컸다. 우유 덕분인가? 기분이 좋다. 6월 2일 마이너스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다. 우유 양을 늘려야겠다. 6월 15일 마이너스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본다. 마음이 무겁다.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은 범죄 기록이 아니라 한 할머니의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젊은 남자는 누구예요? 소연이 물어봤어요. 제가 돌보는 아이들 중 하나인 준수예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무거운 우유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준수가 우유를 운반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끔 시장에서 다른 필요한 것들도 사다 주고 제가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소연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불법 유통업자가 아니라 동네에 소외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천사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순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서요. 동네에서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오해받는 것보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치는 게 더 걱정이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줬어요. 동네 끝쪽에 있는 낡은 창고예요. 거기서 모여서 함께 우유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소연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할머니도 함께 가실 수 있죠? 말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믿어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조사실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자백했나요?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진실이 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경찰차를 타고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연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해요. 준호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 것과 이해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말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면 모두들 무서워할 테니까요. 창고가 가까워지자 소연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진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소연은 직접 그 아이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차가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 뒤편에 자리한 작은 창고는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아요? 준호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말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맞아요. 소연이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듯한 목소리도 함께요. 할머니 오셨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경찰복을 입은 소연을 보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경찰 아저씨가 왜 와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이 급히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설명할게. 소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나는 소연 경사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러 온 거야. 민수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소연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은 아이들과 어르신들로 가득했어요. 임시로 만든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준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라고 합니다. 소연은 준수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준호가 CCTV에서 목격했다는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준수 씨, 당신이 할머니한테서 우유를 받아가는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준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우유를 사다 주시는데 제가 운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창고 안을 자세히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70대 할아버지들이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에는 우유팩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네.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유 고마워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오셨어요. 말순아, 고생이 많구나. 우리 때문에 이런 일까지.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동네에 소외된 아이들과 독거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아저씨들, 할머니들, 여기 경사님이 오셨어요. 말순이 모든 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설명드리러 온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소연에게 다가오셨어요. 경사님, 말순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이 아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말순이가 매일 우유 사다 주고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소연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12살쯤 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우유 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요. 맞아요.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었어요. 준수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할머니께서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몇 명만 도와주시려던 건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그래서 우유 양이 늘어난 거구나.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은 아이들 15명, 어르신 10분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세요. 준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대학생이라 시간이 있을 때 운반도 도와드리고 아이들 공부도 봐줍니다. 준호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본 돈거래는 뭐였나요?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시는 용돈이에요. 아르바이트 대신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자꾸 우기셔서 말순이 부끄럽게 고개를 떨궜어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연은 창고 안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간단한 의료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학습 도구들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소연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교사였거든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나는 바느질을 해서 아이들 옷 수선해주고 소연은 감동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그때 한 아이가 소연에게 우유 한 잔을 내밀었어요. 경사님도 드세요. 소연이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우유 한 잔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럼 정말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할아버지가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말순이가 무슨 나쁜 일을 하겠어요? 이 아이는 우리 동네 천사예요.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소연은 이제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동네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그 남자가 말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마트 사장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불법이야. 창고 안은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작 남자는 마트 본사의 김 대표였습니다. 준호가 운영하는 마트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죠. 준호 씨,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김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할머니가 불법 유통이라고요? 김 대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다른데요. 소연 경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이소연 경사입니다. 어떻게 이곳을 아시게 되었나요? 김 대표는 말순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와 할머니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대현이. 정말 너구나.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김 대표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준호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대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세요.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김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김 대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는데 말순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너는 정말 말랐더구나. 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때가 많았는데 할머니께서 매일 밥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김 대표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소연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께서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이상한 할머니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제 은인이시더라고요. 준호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신고한 건? 김 대표가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저는 정말로.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거예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70세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요? 창고 안의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경사가 개입했어요. 김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충분한 조사 없이 할머니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어요. 경사님,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김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몰래 도움을 드리고 있었죠. 도움을 드렸다고요? 말순이 놀랐어요. 네, 할머니께서 사시는 우유값을 제가 지불하고 있어요. 30년 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준수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유값 걱정을 안 하셨구나. 김 대표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제게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머니께서 돌보시는 분들이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김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 편히 우유를 마실 수 있었던 건 대표님 덕분이었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김 대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오해한 거고요. 소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준호 씨가 무고한 할머니를 괴롭힌 거죠. 창고 안의 분위기가 준호에게 차가워졌어요. 아이들까지도 준호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최종 선언을 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확인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어요. 김 대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창고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들은 모두 말순 할머니 편에 서서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준호 씨, 할머니께 사과부터 하세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를 그렇게 모욕해놓고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준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연 경사가 준호에게 엄중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건 범죄와 다름없어요. 김 대표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창고 안에 아이들이 말순 할머니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아저씨 없어졌어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받았던 의심과 모욕에서 마침내 벗어난 거예요. 소연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니께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요.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하게 이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요.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그때 들이닥친 한 인물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어요. 비록 해고당했지만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말 할머니를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김 대표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사실 확인은 했어야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게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준호가 더 말하려 했을 때 창고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김 대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대연아, 너 맞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손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 대표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김 대표가 급히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이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왔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천사를 누가 괴롭혔나 싶어서. 소연 경사가 할아버지께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소연 경사입니다. 경사님, 말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김 대표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말순이를 괴롭힌 사람이군. 준호는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70세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냥이라고. 창고 안의 분위기가 더욱 준호에게 불리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순에게 다가가셨어요. 말순아, 고생 많았구나. 이 할아비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웃 어르신. 괜찮아요. 말순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김 대표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말순이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혼자 사는 아이들,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챙겨주는데. 할아버지는 준호를 향해 다시 돌아서셨어요.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야. 남이 좋은 일하는 걸 왜 의심부터 하나?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됐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주목했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3개월 전 내가 말순이한테 부탁했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동네에 혼자 사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뭔가 도울 방법이 없겠냐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르신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순이가 우유를 사다 주기 시작한 거야.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처음엔 몇 명만 도우려던 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소연이 감탄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아이디어였던 거군요. 아이디어는 내가 냈지만 실행한 건 말순이야. 할아버지가 말순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김 대표도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손자야, 내가 성공해서 기쁘지만 진짜 성공은 남을 도울 때 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김 대표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순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창고 안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할머니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때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자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김 대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질게요. 고맙구나, 손자야.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야 내 손자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소연도 이 모든 상황에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한 거겠어요.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모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좋은 일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도와줘야지. 준호는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해고당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말순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두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사실 말이야,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어. 대표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대표는 약속을 지켜 낡은 창고를 아름다운 작은 쉼터로 바꿔주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죠. 말순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마트 앞을 지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젊은 엄마들도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할머니는 여전히 마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유 30팩이 아니라 40팩을 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더 늘어났거든요. 새로운 마트 사장은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할머니, 오늘 우유 신선한 걸로 준비해뒀어요. 고맙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쉼터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신문을 읽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 참 잘했네.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준수는 이제 정식으로 쉼터의 관리자가 됐어요. 김 대표가 정당한 월급을 주면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거였죠. 할머니,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준수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 그럼 우유를 더 준비해야겠네. 말수는 항상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옷을 기부하고, 어떤 분은 책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분은 간식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했어요. 소연 경사도 가끔 쉼터를 찾았어요. 업무 중에 틈틈이 들러서 아이들 안전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경사님, 또 오셨네요. 아이들이 소연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우리 아이들 잘 지내나 보러 왔어. 소연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말순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쉼터 앞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림자에서 나타난 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혹시 여기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인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말순은 즉시 다가갔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모자. 갈 곳이 없어서. 여성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우유부터 드시고 이야기해요. 말순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밤 쉼터에는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말순은 늦은 시간까지 그 모자를 돌봐주며 내일 할 일들을 계획했어요. 김 대표와 할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또 새 가족이 생겼다고요? 네,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순이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요. 김 대표가 든든하게 말했어요. 이제 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됐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큰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모든 사람들이 모여 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말순 할머니의 자애로운 미소가 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우유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새로운 아이가 말했어요. 그래, 사랑이 들어간 우유는 더 달콤하단다. 말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말순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우유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행복이 될 줄 몰랐다. 내일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우유를 준비해야겠다. 동네는 이제 우유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심과 오해는 사라지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